쇠라는 여러 차례 이 장소를 그려보았지만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만끽하고자 쉬기 위해 이곳을 자주 찾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좀처럼 밝지가 않았고 쇠라의 고민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휴식의 장소에서 왜 사람들은 편안해 보이지 않을까? 자연 속에 있지만 서로 시선이 닿지 않는 인물들은 그의 궁금증으로 이어졌고 쇠라는 자신의 감정들을 담아갑니다. 주말의 마지막을 보내기 위해 사람들은 생강의 그랑자트 섬으로 모여듭니다. 자연처럼 보이지만 이곳 역시 도시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산업화된 파리 속에서 휴식조차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현실은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자연을 찾기 위해 도착한 이곳도 도시를 벗어난 휴식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감정 없는 듯이 보이는 인물들의 배치는 도시인의 고립과 규격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가올 월요일도 이들의 표정에 한몫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대 사회 속 인간은 정말 자유로운가? 에 대한 질문을 그림으로 던진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는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속 한 장면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다음 미술품은 김명국의 이야기입니다. 길가에 누군가 잃어버린 듯한 족자들이 보였고 그 속에 적힌 글들은 두 신선을 깊은 고민에 빠뜨립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비밀스러운 처방을 남겨두었을까? 그 궁금증에 답을 찾기 위해 말없이 생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술이 아직까지는 없었기에 신선들은 더욱 곰곰이 따져보게 됩니다. 작금의 조선에는 허준이라는 명의가 있었고 두 신선의 생각은 그 이름으로 좁혀갑니다.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족자 속의 글들은 신선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화가 김명국은 동의보감이라는 조선의 업적이 지닌 깊이를 이런 방식으로 그림에 담아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단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둘은 같은 시대를 살았으니까요. 전쟁 이후의 조선은 단정하고 바른 척하기엔 너무 지쳐있던 시대였고 이상적인 선비나 예쁜 형식엔 더 이상 진실이 없다고 느꼈기에 이러한 그림들을 그려나갔을지 모릅니다. 두 신선들의 고민과 생각, 늙음, 집중의 순간들은 그렇게 담겨져 표현됩니다. 어떠한 사실도 분명히 알 수 없는 작품, 비급전과는 그렇게 한 시대의 공기를 머금은 채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다음 미술품은 라파엘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바티칸 궁에서 사유의 방에 대한 의뢰가 들어옵니다. 사유의 방은 신학과 철학, 법, 예술, 네 가지 지성의 영역으로 이루어진 공간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서명의 방은 교황이 실제로 문서에 서명하던 장소였습니다. 라파엘로가 맡게 된 동쪽 벽의 주제는 철학과 이성이었어요. 교황이 서명하는 순간 이성적 판단을 돕기 위해 의뢰된 이 그림은 건축의 뼈대를 세우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치와 기둥, 천장과 바닥 등 모든 사고는 중심에 모이도록 설계된 구조가 형성됩니다. 건축으로 사고의 틀을 만들고 플라톤으로 중심축을 세운 뒤 철학자들이 그 축을 둘러싸며 하나씩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라파엘로는 지식이 싸우는 시대에 조화가 가능함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물들의 몸과 얼굴은 그렇게 바뀌어 표현됩니다. 지식은 혼자 서는 게 아니라 서로를 비출 때 완성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본 라파엘로는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새로운 인체 표현과 압도적인 힘이 담겨 있었고 무엇보다 혼자 천장 전체를 그려내는 모습은 경쟁자를 넘어 존경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이 시대의 철학자로서 그를 선택하게 만들었고 결국 미켈란젤로는 아테네 학당 속 한 자리를 얻게 됩니다. 다음 미술품은 김명국의 이야기입니다. 화가 김명국은 복잡한 생각들로 마음속이 어지럽습니다. 조선에서는 선이 거칠다며 인기 없던 그의 그림들이 일본에서는 달라고 난리입니다. 일본의 사신단 화원으로 방문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 요청은 더욱 많아지곤 했습니다. 그날을 위해 미리 그려놓아 그 순간을 벗어나고자 그는 조용히 붓을 들어갑니다. 그림 속 보리달마는 험상궂은 얼굴로 매번 그려지죠. 부처나 보살처럼 자비롭지도 않은 달마의 얼굴은 경건한 성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닮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달마의 모습은 깨끗하지 않고 품위보다 버티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신화, 사상 속의 이 그림은 그의 붓질을 통해 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런 기운을 느꼈는지 일본에서 붙은 그의 별명은 미친 화가였습니다. 망설임 없는 한 획의 붓질로 완성된 보리달마는 더 강렬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그의 그림에 행운이 깃든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소식들은 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 또한 그렇게 더 많이 그려져 갔습니다. 말로 전하지 않고 글로 가르치지 않지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달마도의 작품은 어쩌면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로 자신의 모습을 그려넣은 그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